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최신의 경제 트렌드와 꼭 필요한 생활 경제 정보를 짚어보는 시간, 비즈 인사이드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것일지 잠시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이은비 리포터가 요즘처럼 또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5월에는요,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연휴가 참 많잖아요. 날씨는 좋고 휴일은 많고, 그래서 이 가족 동반해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이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나들이를 떠나시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어린이와 유아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숙지를 해 두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 내용 제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어딜 가나 주차하기 참 힘드시죠? 그만큼 자동차가 많다는 뜻인데요. 올해는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역시 빈번한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사망자 1위입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는 3점식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사망 또는 중상을 40에서 5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미국 운수성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요. 교통사고, 말만 들어도 정말 아찔하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 많이들 장착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카시트 사용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우리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우리나라는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자동차에 타면 카시트에 앉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9%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외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카시트 착용률이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카시트에 앉으면 다리를 받쳐주지 못해서 몸이 앞으로 조금씩 미끄러져 안전벨트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몹시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카시트에 앉았을 때 아이들이 다리가 공중에 떠 있게 되면 우선 하체가 앞으로 좀 쏠리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가 몸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불편감이라든가 어떤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다리가 붓고 저리고 먹먹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 허공에 있는 다리 무게만큼 이 무릎 인대가 당겨지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대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인대에 손상을 줘서 어떤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다거나 어떤 경우는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고통과 불편 때문에 아이들은 카시트에 앉으면 발로 차면서 떼를 쓰기도 합니다. 아이와 엄마가 단 둘이 자동차에 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울거나 떼를 쓰게 되면 운전하는 엄마의 집중력이 분산돼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무릎 건강도 지키고 또 카시트에도 얌전하게 앉아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 방법을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으로 요리조리 찾아봤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막상 그걸 해결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유아용 카시트와 무릎을 함께 검색하자 이게 웬걸? 카시트 발판이 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한치 망설임도 없이 이 카시트 발판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구성품이 의외로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차에 설치해도 공간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바로 장착해봤는데요. 발판의 높이를 41.5cm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서 만 6세 이하의 전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카시트를 교체하더라도 발판은 탈부착이 간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데요. 또 이 카시트 발판은 1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5톤볼보다 저렴한데 안전까지 책임져 주니까 효자나 다름없네요. 되게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사용해 보니까 아이들도 되게 편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위해서 카시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다리가 흔들거려가지고 좀 불안해 보였거든요. 근데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첫 번째 희망사항이자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카시트에 앉은 아이들이 때를 쓰면 그냥 내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당장의 불편을 피할 수가 있지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카시트에만 앉으면 때를 쓴다. 그럼 분명히 어딘가 불편하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어디가 불편한지 말을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만약에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 저희 카시트 발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카시트 발판 하나만 놓아준다면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은 물론이고 또 성장기 아이의 무릎 건강 걱정까지 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도 선진국 수준이 되고 또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의 불명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은비 리포터가 아이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할 때 주의점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정말 그래요. 그 카시트가 있어도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차에 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특히 좀 이렇게 칭얼칭얼 거릴 경우에는 그런 경우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카시트의 착용률이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해요. 거기에 막상 아이를 카시트에 앉혔다가도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쓰면 다시 그냥 아이를 차에 안고 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위험천만한 건 아이를 운전석에 데리고 타서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충격을 내 아이가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하고 절대 좀 금해야 할 그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카시트에 타는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가 카시트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 좀 불편하고 칭얼거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서 싫어하는 건 아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사실 카시트가 낯설어서 싫어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연습을 시켜가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불편하게 되면 그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아용 차량용품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실제로 내 아이가 사용을 했을 때에는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도 해보시면서요. 네. 유아용 제품을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에는 뭐니 해도 제철 산나물이 최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혹시 도심의 도로변이나 하천 근처에서 산나물을 발견하셨다면 미련 없이 그냥 두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식약청의 발표에 의하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산나물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도심 인근에서 나온 것들이었다는데요. 몸에 좋은 제철 산나물을 즐기시고 싶다면 채취가 허용된 좀 깨끗한 산이나요? 아니면 한창 제철이어서인지 요즘 산나물 축제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겸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경란의 비즈 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